삶에 지나온 어떤 맥락들, 궤적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상상력이라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문학을 전문적으로 하려는 분들,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가장 부딪히는 그 중요한 문제는 상상력이라는 거. 상상력만 있으면 정말 요즘 세상은 특히나 상상력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지금 쭉 걸으면서 보니까 연극 이쪽도 보면 수없이 많은 연극 포스터들이 있고 한데 그걸 보면은 정말 인간의 상상력과의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특히 이 시대 이제 이데올로기도 무너지고 삶의 기본적인 어떤 여건들이 좀 확보된 이 세기, 지금 현대 21세기에는 상상력의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이 상상력을 통해서는 어떤 소송의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냥 문학을 한다, 무슨 어떤 주제의식을 가진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각자가 하는 문학에서 내가 발휘하는 상상력의 재미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이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구상할 때 분명한 어떤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망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식욕, 성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어느 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맥락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신분석적이라거나 심리학적 분석에서 보면은 오히려 식욕이나 성욕이 이런 것보다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것이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말은 저는 항상 글을 쓸 때마다 새롭게 되새기는 말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욕망.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기로 저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특히 시까지 포함하는 무수한 이야기를 넘쳐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 난 이야기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야기가 사라지면 인간의 삶은 거의 동물의 세계로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의 근간이 다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도 그 밑에 깔려있는 정자는 이야기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에 대한 욕망.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던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막 수다를 떨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야기하고 소설은 틀려요. 이야기하고 소설이 어떻게 틀린지는 나중에 이제 또 같이 이야기해 볼 시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지금도 돌이켜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소설을 쓴 지가 30년이 넘고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데, 쓴 소설의 목록을 보니까 저도 이게 길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새삼스럽게요. 이 초발심이 뭐냐? 처음에 왜 소설을 쓰게 됐을까? 이 생각을 저는 자꾸 돌이켜보는데, 그 근원에 있는 게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었고, 그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왜 촉발되었는가를 자꾸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도 자꾸 그걸 물어봐요. 왜 소설가가 돼 있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 속에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언제 촉발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촉발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작가가 된 게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고, 그리고 강원도 이 춘천 지방 같은 경우는 전라도나 이 경상도나 또 경기도도 좀 포함되겠죠. 뭔가 그렇게 물류들이 움직이고 전통이 강하게 살아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되어 있고 차분하고 소신인적이고
거기서 어떤 뭐 삶의 역사에 이런 것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춘천 같은 데서 작가가 많이 탄생하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고, 물론 큰 작가들은 그런 어떤 물리의 움직이라거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뭐 작가의 질을 따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춘천 같은 지역은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역사, 강력한 역사를 우리를 뒤흔들거나 또 신분 체계의 갈등이라거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정체된 그런 곳에서 자란 소시민 평범한 어떤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소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바로 이야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소용돌이가 있는 그런 데서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막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정치가가 되고 경제가가 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평범한 곳, 정치된 곳에서 자라는데 삶이 무료하잖아요. 삶이 무료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참 무료한 삶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좀 찾아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춘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일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 미성년자 불과 영화도 있었어요. 미성년자 불과 영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라고 권장하지 않는 영화들은 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은 그때는 학교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영화관에 나가셔가지고 몰래 들어온 학생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강력한 분은 아니에요. 워낙 조용하신 분인데, 그걸 핑계로 이제 영화관을 자주 가신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명분도 있고, 가서 학생을 한 번도 잡는 걸 못 보셨어요. 그냥 가서 재밌게 보다가, 어디서 우연히 학생들 마주치면, 그래, 반갑다, 그냥 돌아오시면. 그 아버님이 꼭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아마 한 9살, 10살 이때부터 영화를 봤는데, 약간은 좀 이상한 영화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영화들은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화관 가는 게 아주 싫을 정도로, 어떤 슬픈 영화를 보고 나면 며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슬프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본 영화들을 다시 보면은 아주 멜로적인, 그래서 좋지 않은 영화들인데, 그런 멜로적인 영화들이 오히려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이 어린 감수성을 뒤흔드는지 그것도 봤죠. 저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영화들을 보고 영화가 미치는 영향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영화 보고 와서는 이제 주변의 그 동네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 이제 모아다 놓고 어젯밤에 내가 봤던 영화들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당에 제 방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뒷마당에서 하기도 하고, 뭐 운동장에서 얘기도 하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소심한 조용한 한 소년이 갑자기 이야기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영화를 보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찾아낸 어떤 뭐 방법이,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이 약간 재미가 없어 하거나, 제가 이야기가 좀 딸리면은 큰 헛기침을 하고 한편 딱 이러는 겁니다. 한편하게 장면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어리둥절하죠. 엉뚱한 장면이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게 일종의 영화에서 시퀀스의 변화 같은 것이고,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툭툭툭 장면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편이라는 걸 이렇게 자꾸 짜집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 즐거움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즐거움도 있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창조한다는 것의 즐거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창조해서 들어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 본령, 그 다음에 수동적인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거하고 마주치게 해서 맞물려가지고 그것이 합해져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에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엄동설안이 이제 확 몰려왔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든 이야기에 계엄령이 내려져서 어떤 책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땐 그랬어요. 이게 뭐 정말 야만적인 상황인데 책을 한번 보다가는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그 책은 나중에도 볼 수 있는데 왜 지금 보느냐. 입시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저희 세대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10대 때 보았던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10대, 20대 때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뭐 하나하나가 휘엄틀어 나고 하나하나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제가 20대 여행을 했을 때는 짧은 여행이라도 대학 못한 거를 거의 채웠어요. 이게 뭐. 근데 이제는 50대가 되니까 여행을 한 달 다녀왔는데 거의 수첩에 몇 장밖에 메모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즐기는 쪽으로 더 빠져들었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뭔가 이 대상과의 만나면서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만남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40대도 약간 그럴까요? 50대 작가들이 조금 더 단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워낙 크게 저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이유가 있지만 우리 때 찾아봤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입시 전쟁이나 이런 것이 가했던 엄청난 폭력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는 유신 정권 이것 때문에 저희는 대학 다닐 때 수업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매일 데모, 휴강, 선생님 대학 교수들도 수강을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고 한 학기에 한 3분의 1 수업을 받았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한 사람이 작가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작가로 성장할 때, 그 사람이 가졌던 이야기 욕망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보살펴지고, 그다음 스스로의 어떤 강력한 기적인 욕망으로, 미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걸 지켜나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정말 대단한 작가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조건이나 뚝심 있는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계속에는 이야기 욕망이 어릴 때 촉발됐던 게 상당히 죽어 있다가 그 대학에 이제 들어왔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그래도 문학을 하고 싶은 생각은 꾸준히 있었던 게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전공보다는 이제 문학을 하고 책을 읽고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문학을 배우는데 이제 슬슬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에서 어렸을 때 막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의 어떤 에너지를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텍스트를 읽기만 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내 속에 있는 그 끝에 이야기 욕망이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의 에너지, 욕망의 에너지를 못 느꼈다면 아마 평론가라거나 아니면 불문학 전공 교수나 뭐 학자가 됐겠죠. 그런데 읽어나가면 그걸 접하면서 점점 제 속에서 촉발되는 그런 이야기 욕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 그쪽 지방하고 마음을요.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권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이 주변 분위기하고 싸우면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나가시는 건데 우리 세대만 해도 특히 강원도 이쪽 사람들에게 그런 싸움을 할 대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크게 싸울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만 싸우고.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은 엄청난데,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서 간격에서 이제 메고 나가는 노력이 어쩌면 지금 제가 한 30몇 년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에요. 이야기할 게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이데올로기 얘기를 더 하시죠, 물론. 했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이야기보다는 이야기가 뭔가에 소용되는 것이라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던져주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무슨 문학과 문학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가까이 했지만 그것만으로 성이 안 차요. 그리고 그 시대는 또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야기였던 그런 욕구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게 남아있고 어떤 면에서 힘들죠. 지금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데 이야기되면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그걸 충족되고 더 이상 안 썼을 텐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데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제 속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없이 풀어헤치면서 그때 제가 부딪히는 어떤 이 실제 리얼리티하고 어떤 만남을 꾀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약간 여러분들 좀 따뜻하니까 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